자, 이 시간은 우리 이제 보험계약 체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이제 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20페이지. 자, 보험계약. 자, 말 그대로 이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이제 보험계약의 성립이라고 이제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거 한번 간단히 읽어보고 우리 이론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험자, 이제 보험회사죠.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 청약과 함께 이제 청약이란 말은 나 보험 가입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보험료 상당액을 전부나 또는 일부 이걸 같이 이제 주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상대방에 대해 낙부란 말은 이 승낙을 받아들일지 말지 이 통지를 발송 상대방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임보험이란 말이 이제 우리 손해보험하고 임보험 이렇게 둘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생명이나 신체 질병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임보험 여기는 이제 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신체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임보험이기 때문에 잘 안 물어보는 이제 법조문인데 우리가 건강보험 가입할 때 보통 암보험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암 진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걸 속이고 가입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역선택 그랬죠. 자,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불필요하게 보험금 지급되는 걸 막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와야 어때요? 보험을 받아주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기산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일항 규정에 의한 기간. 자, 이게 언제라고요? 30일이죠. 이 기간 내에 낙부 통지를 해태란 말은 게을리했다 이 말이에요. 게을리했다. 자, 그래서 승낙을 한 것으로 뭐예요? 본다란 말은 이제 간주한다 이런 말이에요. 간주한.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추정하는 거하고 간주하는 게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간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망입니다. 자, 보험자가 계약자로부터 청약과 함께 상당히 전부돈을 받은 경우는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 생길 때, 자,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그랬잖아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승낙 전 효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루는 내용인데, 자,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서 이건 설명할게요. 네. 자, 그런데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보험에서 신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이런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크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두 가지 논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보험계약의 성립입니다. 자, 우리가 계약이라는 건 그거예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뭐가 있어야 돼? 청약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나? 승낙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보험계약자 청약과 회사죠. 보험회사의 승낙. 자, 이걸 이제 같이 놓고 보자면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약자가 이거죠. 자, 보험계약자가 나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청약을 합니다. 누구에게? 보험자에게. 자, 그럼 이제 보험회사가 예, 당신이 가입하고 싶다고 하니까 내가 그걸 받아들일게요 라고 뭐예요? 승낙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 보험계약의 성질 뭐라고 그랬어요? 청약,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 합치로 이루어지는 뭐예요? 낙성계약. 그러니까 청약,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낙성계약. 그럼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체결된다는 얘기냐? 보험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렇게 보험계약. 그래서 보험계약은 청약,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이루어지는 낙성계약이고 분류식 계약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청약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계약자가 하는 거고요. 승낙을 누가 하는 거예요? 보험자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보험계약자 이제 청약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보험계약은 우리가 분류식입니다. 특별한 방식 필요하지 않는다. 앞에서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보험 설계사가 이제 우리한테 보험 가입하라고 권유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청약서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은 조금 이제 형식적인 걸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건데 청약서에다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청약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실무적으로. 그런데 이건 실무적으로 이제 뭐예요? 계약상 편의를 위한 이런 내용이지 법적으로 이게 꼭 어때요? 이걸 써야 되니까 요식행위입니까?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단지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명확히 하려고 하는
보험계약 같은 건 좀 더 명확해야 되니까 그런 기 위한 편리적인 수단으로 하는 거지 그냥 의사표시만으로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승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약자로부터 자, 청약과 함께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나 일부. 자, 전부란 말은 보통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부할 때 이제 전부고요. 이제 일부란 말은 이제 이렇게 분할 납부할 때 있죠. 자, 그래서 한 달에 하나씩 이렇게. 그랬을 때는 적어도 첫 해 제1회 보험료라고 그러거든요. 초회 보험료. 자,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은 분할 납부할 때 한 번 정도는 뭐예요? 이걸 받아야 돼요. 이걸 받아야. 그래서 이렇게 지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약정이 있으면 자, 이거 체크해야 됩니다. 30일 내에 납부의 통지를 발송하라. 자, 그럼 우리 법조문이 이렇게 발송하는 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발송주의라고 그래요. 발송주의. 자, 보통 의사표시는요. 크게 둘로 나눠요. 발송주의와 도달주의. 그러니까 발송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있고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발송하라. 다시 말해 발송만 하면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0일 내에 발송하면 돼요. 도달은 31일, 32일, 한 며칠 지나서 도달해서 상관없어요. 30일 내에 발송만 했다면 그러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이제 임보험은 이제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자, 니은번에 가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상법은요. 승낙 통지에 대하여 자,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일째 되는 날 거절의 통지를 발송을 하면 31일째 도달하더라도 유효. 그러니까 도달은 며칠 지나도 상관없다니. 자, 30일까지 발송만 하면 됩니다. 네. 자, 그다음 통지 혜택에 의한 승낙 의제. 자, 여기서 혜택란 말에 이제 자, 30일 내에 해야 되는데 게을리했다는 얘기예요. 그 바람에 30일이 지났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승낙을 한 걸로 의제된다. 여기서 의제된다는 얘기가 이제 본다.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간주란 말을 써. 간주 규정 그러는데 간주란 말은 원래 실은 일본 한자예요. 일본. 그래서 이제 우리 법조문 이런 걸 다 배고요. 다 배제하고 본다. 이제 이런 말로 다 대체가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조심할게요. 본다 하고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추정한다라는 게 있어요. 추정. 자, 추정은요. 그 반대 사실이 드러나면 자동으로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본다 간주는요. 일단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그래서 반대 사실이 나타나더라도 이제 그것을 명확하게 이제 어때요?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훨씬 더 강력한 규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이 기간 내 자, 해당 기간이 언제예요? 자, 30일이잖아요. 자, 그러면 30일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혜택하여 계약자 측에 발송하지 않으면 그럼 보험 계약자, 즉 청약을 한 계약자 입장에서 아, 제때 도달 나한테 날라오는 게 아니야. 거절한다는 게 날라오지 않았으니까 어때요? 승낙을 했구나라고 어때 신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신뢰를 저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승낙을 한 것으로 자, 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되니까. 네. 자, 이거 간단하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승낙 전 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자 보호입니다. 자, 일단 청약을 했어요. 그럼 30일 내에 이제 승낙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청약을 한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험을 받아줄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승낙이 도달하기 전에 만일 사고가 났을 때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 거냐? 일단 계약이라고 하는 건 청약의 승낙이 어때? 합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해요. 그런데 승낙이 아직 없어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래서 법에서는요. 승낙을 하기까지 3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 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자. 자, 그래서 도입된 게 이거예요. 승낙 전 사고에 대해 계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법조문은 그랬잖아요.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 전부 또는 밀료를 그럼 보험자가 받았어요. 자, 그러면 승낙을 하기 전에 문제는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말이 중요해요. 자,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이 말이 포인트입니다. 자, 거절할 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는 당연히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다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는 보험계약상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낙하기 전 이 사고에 대해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얻다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이제 바로 이 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제도는 보험계약 부활에서도 적용된다는데, 자, 보험계약 부활은 나중에 나와요. 그때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규정의 취지는 보세요. 자, 당연한 얘기, 지금 방금 나왔던 것은, 자, 보험자의 부보 가능성인데, 자, 여기서 이제 부보 가능성이란 말은 보험으로서, 보험제도로서 보장을 해줄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보험으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승낙 전까지 계약자가 일시적으로 무보험 상태에 있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자, 계약자를 합리적으로 좀 더 보호하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말이 중요해요. 승낙 전 사고로 인한 보험자의 책임은요, 보험계약, 자, 성립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자, 보험계약이 성립되려면 청약, 그 다음에 뭐예요? 승낙. 자, 이 두 의사표시 합치가 있어야 성립, 낙성계약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승낙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를 책임을 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립이 아직 요건 되지 않았다. 승낙이 없으니까, 이 승낙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보험계약 성립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상 책임은 아니란 얘기예요. 왜? 계약의 효력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어요. 승낙이 없으니까. 그럼 뭐냐? 법정 책임. 법정 책임이란 말은 뭐냐?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책임. 그러니까 지금 법에서 승낙이 없다 하더라도 승낙 전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법정 책임. 계약상 책임이 아니라 법정 책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나요? 자, 이건 이제 중요해요. 첫 번째, 당연히 누구예요? 보험계약자에 일단 청약은 있어야죠. 청약이 있어야 승낙을 하든 말든 할 거죠. 청약도 없으면 승낙에 대한 기대감도 없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만일 계약자가 청약의 의사를 나중에 철회했어요. 난 마음 바뀌었어요. 나 그냥 보험 가입 안 할래요, 라고 처리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철회를 한 다음에 발생한 사고는 당연히 뭐예요? 보호를 해줘야 안 해줘? 당연히 안 해주죠.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적용이 안 되죠. 그런 사고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일단 청약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 이제 철회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철회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철회가. 그 다음,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입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게 나중에 또 나와요.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건 언제부터 책임을 집니까? 그럼 적어도 보험료를 받았을 때부터 책임집니다. 보험료도 주지 않았는데 책임을 질 리가 없죠. 자, 그때 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전부 또는 일부가 납입되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자,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그럼 뭐냐? 이제 이건 청약을 거절. 자, 이제 판례에서 이제 이걸 나왔죠. 판례. 자, 그럼 청약을 거절할 사유 한번 보죠. 자, 청약을 거절할 사유란 보험계약 청약이 이루어진 바로 그 종류의 보험에 관하여 해당 보험회사가 마련하고 있는 객관적인 보험인수 기준에 의하면 도저히 인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위험 상태나 사정이 있는 거. 이런 경우는 어때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받아주겠어요? 당연히 안 받아주죠. 보험회사도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하는 상인이에요, 상인. 그러니까 믿지고 장사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자기네가 도저히 인수할 수 없는 거라면 이것은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상태가 있는 것으로서 통상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적격 피보험체가 아닌 경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청약을 거절할 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 당연히 이제 보험자겠죠. 보험자 입장에서 이러한 조건이라면 도저히 우리는 보험 가입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기네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냥 간단해요. 인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거절하겠죠. 네.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 판례입니다. 자, 이른바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없어서 보험자의 계약상 책임이 인정이 되면, 자, 그러니까 거절할 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험회사 입장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책임 인정돼요. 그럼 그 발생 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건은,
사고 발생 사실, 그러니까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가입자는요. 자, 이런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라고 보험회사한테 지체 없이 통지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사고 발생 통지 의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고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될 수 있냐? 아니죠. 그건 상관없죠. 그건 상관없어요. 네. 자, 그래서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랬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보험계약 당시, 그러니까 청약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승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승낙을 하기 전 이때 이제 말하자면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럼 이 사고 발생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계약자가, 자, 보험회사가 통지를 해야 되잖아요. 원래 사고 발생하면.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승낙을 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질 거냐 말 거냐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사고에 대해서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통지를 안 했다고 해서 이게 거절 사유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제죠. 그 다음 문제.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거냐 안 질 거냐. 그러니까 이 청약에 대해서 거절할 사유가 있냐 없냐 그 문제지, 사고 발생은 그 이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거절 사유에 전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일 이 청약에 거절할 사유가 없어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사고에 대해서 이제 통지를 안 하면 나중에 이제 일반적으로, 자, 보험사고 통지 발생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이후의 문제죠. 그 이후에. 그럼 이제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사고가 발생하면 알려줘야 돼.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가 현장에 가서 피해 조사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보험금을 산출해서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험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그 이후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지, 이 자체가 어때요?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과는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급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소급. 자, 보험계약은요, 그 계약 전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그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때 이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기간 종기를 이제 이날로 딱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보험계약은 그 시기. 보통 계약 체결하면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이미 과거 어느 시점부터 이때부터 우리는 보험기간으로 정합시다. 이렇게 약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과거는 지났는데. 그러면 이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이미 과거니까 사고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알잖아요. 아, 근데 오늘날 이렇게 컴퓨터랄지 이런 GPS랄지 이런 게 발달하지 않은 옛날에는 당연히 모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요즘에는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중세 시대랄지 조금 이제 GPS만 없는 시대만 하더라도 어때요? 통신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 자, LA에서 배에다 물건을 싣고 우리나라 부산항으로 자, 입항을 해야 돼.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요, 배에다 싣고 출발을 했어요. 자, 그럼 태평양 어느 시점에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풍랑을 만나서 침몰해서 물건을 다 어때요? 소멸됐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보장을 받기로 하자고 계약을 해가지고 보험기간을 과거 그때부터 할 수 있냐?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약은 없겠지만. 자, 그래서 어쨌든 당사자 합의로 이걸 하려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걸 이제 소급보험 그래요. 그럼 왜 이런 소급보험이 이제 인정됩니까 하면 우리는 보험사고에 뭐예요? 보험사고 불확성이에요. 근데 이때 불확성은 뭐예요? 주관적 불확실성이라고 했죠. 객관적으로 이미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서로 몰라. 그러면 그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장받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불확정성은 자, 이건 주관적 불확정.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해요. 자, 주관적으로 불확정하면 소급보험이 인정됩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당사자, 쌍방이나 피보험자가 다 이 사고가 발생했는지 아닌지 몰라야 되겠죠.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으면. 자, 그래서 이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이면 그것은 이제 무효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고 발생 여부는 뭐다? 객관적으로는 확정되어 있지만
당사자 여기 잘 보세요.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몰라요. 다 몰라. 그러면 그때는 뭐다?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유효하다. 자, 그래서 이제 피보험자나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이걸 알고 있다면 돼요, 안 돼요? 자, 그럼 발생을 안 경우는 그때는 뭐다?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소급보험 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소급보험이 인정되려면요. 자, 일단 당사자 간에 자, 소급보험이라는 당연히 합의가 있어야죠. 왜? 계약 기간을 이렇게 정하는데 과거 어느 시점부터 하려면 당연히 합의가 있어야죠. 여기에 대한 합의가. 자, 그리고 보험자의 승낙의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일단 계약은 체결돼야 되잖아요. 여기는 계약을 체결돼야 돼. 그래서 이제 당연히 승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승낙이 없을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책임지는 우리 승낙 전 책임 있죠? 그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것과는. 자, 그것과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소급보험은 당연히 의사의 합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합의. 그러니까 계약 성립을 전제로 한다는 거. 그 다음.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통신기술이 발달하지 않을 때 이제 주로 해상보험 이제 이때만 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보험의 시기를 과거 어느 시점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이제 비교를 잠깐 해보면 자, 소급보험과 승낙전 보험. 자, 소급보험은요. 합의예요. 계약 체결 전 어느 시점부터 하기로 하자. 그러니까 합의니까 뭐예요? 약정. 당사자 합의했다. 합의니까 약정이에요. 그런데 승낙전은요. 어때요? 승낙하기 전에 사고에 대해서 사고 없는 한 법률의 규정에서 우리 바로 인정하기로 했잖아요. 다시 말해 승낙은 없었잖아요. 승낙은 없었으니까 최종적인 합의는 있다 없다. 합의는 없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건 계약상 책임이 아니라 뭐다? 우리 법정 책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법정 책임. 법률의 규정에서 자료 인정. 자, 그런데 이것은 합의가 있어야 되니까 약정 책임. 그리고 여기는 계약이 성립된 후 이미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하기를 이제 소급하여 과거부터 적용한다는 얘기고. 자, 여기는 성립 전, 다시 말해 승낙하기 전 단계니까 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인정되는 거. 그리고 청약을 이전 사고, 과거 어느 시점으로 하니까 그 사고에 대해서 책임지기로 하자. 당연히 여기는 청약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약은 하고 승낙을 하기 전이니까 청약 이후에 대한 사고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청약 시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계약 당사자,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 이들이 알지 못하였다면 유효하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몰라야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는 청약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면 계약 당사자 부지에 불구하고 그 사고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청약하기도 전에 이미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이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의미 없다. 자, 그런데 이것은 주관적인 불확실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알지 못했다면 인정이 되는데 여기는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이 되었다면 그때는 뭘? 당사자가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책임을 지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는 자, 청약을 하기 전거는 안 돼요. 왜? 적어도 뭐요? 청약은 있어야 이건 되잖아요. 승낙을 하기 전이니까. 그런데 청약도 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것은 책임져야 안 져요? 당연히 안 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청약이 있고 뭐예요? 최종적으로 승낙이 있기 전 그 사이 이때 발생한 사고다 이거예요. 그런데 청약을 하기 전 사고는 책임진다 안 진다? 이건 당연히 책임 안 지죠. 그렇죠? 지금 그 얘기이고. 그런데 여기는 청약을 하기 전에 이미 과거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과거를 기준으로. 자, 여기는 해상보험이랑 운송보험에서 적용되고요. 자, 이거는 모든 보험에서 다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보험약관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험계약 성질하면서 부합계약이라는 말 써봤잖아요. 자, 거기에서 이제 나왔죠. 부합. 그래서 보험회사는 다수의 많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계약할 때마다 계약 내용을 설명하고 교섭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자, 보험계약에 대한 내용을 다 약관으로 만든 다음에 이 내용대로 계약을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합의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보험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자, 그럼 이제 이 약관은 누가? 이 약관은 당연히 보험회사가 만들잖아요. 보험자.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만드니까 보험 가입을 하겠다는 사람은 여기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아요. 자, 이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약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 그래서 이것을 읽어보게끔 교부를 하되 그 약관 중요 내용은 뭐이라? 반드시 설명해야죠. 자, 그러니까 교부도 하고 설명도 해줘야 돼. 왜? 우리는 모르니까.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무입니다. 보험회사의 아주 중요한 의무가 약관, 교부, 설명 의무예요. 그런데 이제 보험자가 1항을 위반했어. 자, 교부하지 않고 설명도 안 했어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 승낙, 합치는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언제까지? 자, 3개월.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뭐 할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그러면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걸 안 했네? 그러면 3개월이 되기 전에 이걸 취소합니다. 취소하면요, 이 계약은 소급하여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거래요. 원래 이 취소라는 거 그게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예 뭐예요? 계약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되는 게 바로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없었던 거. 네. 자, 그러면 3개월 이내에 취소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3개월 이내 취소. 취소는 딱 3개월 하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앞으로 이런 숫자 많이 조금 몇 군데 외워야 되는데 취소는 딱 3개월입니다. 그래서 3취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약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도 또 설명을 했어요. 자, 약관은 뭐냐? 자, 그래서 약관은 이제 당사자의 계약 내용이죠. 이 계약 내용을 전부 이렇게 법 전문처럼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약관이에요. 그런데 이 약관은 누가? 보험자가 지가 미리 만들고 계약 내용을 일단 정형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어때? 정형적, 보편적으로 다 적용될 수 있고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게끔 만들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보험계약상 법원이다. 일종의 법규처럼 다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약관이 계약 당사자에게, 자, 이거 중요합니다. 구속력을 가지는 것. 이 약관 내용을 따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법을 따르듯이. 그럼 왜 이걸 우리가 이렇게 따라야 됩니까? 하면 당사자 사이에. 자,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에 뭐 하기로? 포함시키기로 합의했어요. 아, 우리는 이 약관에 있는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할 거예요 하고 당사자 사이의 의사가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구속을 받는다. 당연히 약관 내용대로 따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판례가 뭐 했다? 여기에 포함시키는 뭐 했다? 당사자가 합의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약관의 존재 이유, 이것은 간단합니다. 이제 다수의 가입자 상대로 하니까 그때그때 협상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정형적으로 딱 만들어 놓고 이걸로 동등하게 이거 실행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약관을 이렇게 보험회사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만드니까 우리 가입자 입장에서는 몰라요. 그럼 그 내용이 우리한테 불리한지 유리한지 모르잖아요. 그럼 보험회사가 자기한테만 유리하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약관을 규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네. 자,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가 일반적으로 작성하니까 이걸 이제 규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걸 규제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상법에서도 그러잖아요. 작성자 불이익 원칙. 그래서 이 약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만드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불리하고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이제 쟤네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 가입자한테 불리한 거다. 그럼 그 약관 자체가 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이걸 다 무효로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관 교부 설명 이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거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누가 약관 교부 설명은 당연히 누가 해요? 당연히 여기는 누가 합니까? 보험자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보험 설계사나 보험 대리점에서 보험 모집을 하니까 이제 이들이 대신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법조문대로 뭘 하자? 보험자. 상대방은 누구 할게? 당연히 계약자한테. 그런데 계약자 본인 외에 대리인이나 피보험자한테도 해도 됩니까? 예, 해도 돼요. 이 사람들 이제 보험 이익을 받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대리는
본인한테 효력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대일인도 되고요. 그 다음 시기. 자, 이거 꼭 체크하세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할 때 설명해야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그 설명을 듣고 이 정도 조건이면 보험 가입해도 되겠는데 이렇게 이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가입할지 말지 선택하죠. 자,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 자, 그때 이제 하란 얘기죠.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그럼 이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이거 중요한 내용. 자, 보험에 있어서 중요한 게 보험료, 지급 방법, 보험금액, 보험기간, 그리고 이제 보험자가 언제부터 책임집니까? 뭐 책임진다고 했으면 그 시기, 특히 우리 소급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은 이때 체결했는데 자, 이 전에 사고가 난 것도 책임지라. 그럼 이거 다 명확히 하죠. 또 계약은 이때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그 보장을 하기로 보장받기로 해서 이걸 이제 우리가 예정보험이라고 해요. 예정보험. 네. 자,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이런 시기가 중요하죠. 책임지는 시기. 자, 그리고 사고 내용, 계약 해지 사유 또는 면책 사유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잘 보세요. 자, 약관에 없는 사항은 비록 그게 보험계약상 중요한 내용일지라도 설명할 의무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약관 내용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지니까 약관에 있는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약관에 없는 것은 설명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제 얘기하는 거 필요해요. 자, 그런데 어떤 법적인 의무는 없다. 방법 설명은요, 말로 해도 되고요. 전화, 우편, 그러니까 문서 상관없어요. 구두나 문서 다 상관없다. 자, 근데 자, 여기 이거 판례입니다. 자, 그럼 이 판례가 몇 개 있어요, 지금? 뭐냐? 설명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거. 이거 다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워도. 자, 보세요. 설명 의무 이행 여부가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자, 전혀 미치지 않는 거면 이런 것들 어때요? 안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 이런 경우는. 자, 그 다음.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 설명 없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러면 굳이 안 해도 돼. 다 알아듣는 거니까. 네. 그 다음. 대리인이 그 약관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럼 돼요. 왜? 대리인은 본인한테 그 효력이 가기 때문에. 대리인이 알고 있어도 된다. 자, 그 다음. 법령에 규정된 바를 약관상 반복하거나 구체적으로 부여하거나 규정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이미 우리가 법에서 다 알고 있어요. 상법이나 이런 데서. 단지 이제 그것을 반복했을 뿐이다. 그럼 그런 것을 굳이 살피는 건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굳이 그런 것은 안 해도 된다. 자, 그러니까 딱 보면 우리가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이거죠. 그러면 교부 설명을 위반했을 때 효과입니다. 자, 이걸 위반하면요. 자, 계약자 입장에서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삼취 이걸 취소해. 자, 그래서 여기서 3개월 기간은 이 제척 기간은 뭐냐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권리 행사. 그러니까 이 권리, 즉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언제까지? 3개월 이내까지는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3개월이 지나면 어때요? 그 권리는 소멸돼요. 이제 그때는 취소 못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취소되면 그 계약은 자, 처음부터 그 계약은 아예 무효예요. 그러니까 없었던 것이 된다. 아예 없었던 것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보험자는요, 계약자가 지급한 보험료를 다 돌려줘야 돼. 왜? 계약이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거니까 받은 보험료 돌려줘야죠. 예. 물론 이자까지 얹어서 줘야 됩니다. 실무적으로. 예.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보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